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글쓰기입니다. 아날로그 시계이죠. 아날로그 시계는 물질이나 시스템 등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지금 현재 10시 7분에서 8분 사이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게 아날로그 시계고, 디지털 시계는 가고 있는 중은 없죠. 7분과 8분 그것들만이 존재하는 거죠. 디지털은 자료나 정보 따위를 이진수 같은 유한 자릿수의 수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서 디지털 사고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글쓰기도 달라져야 하죠. 글쓰기의 본질은 불변하지만 표현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상황과 필요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들이죠.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카톡, 뭐 와이파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아시는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두 글을 쓰고 그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작가만이 옛날에는 글을 썼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모두가 다 글을 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물고 빨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고 인터넷, 유튜브, 소통을 하고 그런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신인류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불편함이 많아요. 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가 안 되면 아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둘째가 집에 없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와서 바로 해주죠. 그런데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바빠가지고 도대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서 뭔가 지금 안 되는 게 많은데 굉장히 불편하고 아쉬움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디지털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런 것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하루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 공간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아닌 곳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디지털 원주민인 거죠. 그들은 이제 이 디지털 원주민들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이런 데 글을 씁니다. 카페에서 그리고 공부를 하죠. 이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디지털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친구와 또 톡을 하거나 태블릿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매개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쇼핑한 옷 그리고 오늘 쇼핑한 가방이나 무언가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점심 먹을 때 점심 먹는 것도 막 사진을 찍더군요. 그리고 그거를 올려요. 그리고 막 소통해요. 소통 내용도 별거 없어요. 뭐 크크크 뿌뿌뿌 뭐 이러면서 올리면서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을 너무 예쁘다고 막 사진 찍는 모습 보고 제가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소통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융합하고 창조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의 특징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편집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하나로 원스톱으로 쓰지 않고 쫙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디지털 기술로 바로 텍스트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정과 편집 디자인을 거쳐서 전자책으로 나오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종이책으로 나온다고 해도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아요. 내용만 완벽하다면 말이죠.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어서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마치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쌍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색 키워드를 올리면 그것을 읽고 공유하고 그런 것이 이 시대의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개방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카톡을 올리면 카톡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카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사진 찍어서 누군가에게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글을 써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기도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색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예전에는 사전을 찾았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러 30리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소나무 이렇게 치면 이런 게 떠올라요. TV 검색. 저는 소나무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나무가 촥 나와야 되는데 그 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 해갖고 MBN 이게 방송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방송 소개하고 있고 제작, 시청률 얼마, 사이트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시사교양 검색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뜹니다. 그런 다음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숲과 정원을 꾸미는 뭐 도연 아트 팩토리, 뭐 G마켓, 뭐 나무인, 옥션 뭐 이런 데서 이 정원수 뭐 이런 게 뜨고 오른쪽에는 검색어가 또 쭉 이렇게 소나무와 관련해서 떠오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한 거는 이제 읽혀야 하는 거죠. 읽히지 않으면 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읽히는 것은 공유되고 당연히 공유될 것을 우리는 알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거 왜 공유했어? 하고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은 공유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 시대를 만나서 이 시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거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런치는 그 인터넷에서 글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읽어봤는데 꽤 괜찮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브런치에 있는 인터넷 글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로 인정을 받아서 출판이 됐을 때도 역시 큰 호응을 받아야 맞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브런치 글 중에서 심사위원 한 분이 이 세태를 이렇게 지적한 분이 있는데 글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무릎을 딱 칠 만한 통찰의 글을 찾기는 쉽지 않아서 출판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 누구도 말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말을 했더라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서 무릎을 딱 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글쓰기에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를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를 보다가 정말 좋은 시가 있으면 외우세요. 또 시가 마음속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 시를 쓰는 생활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시가 지나갈 때가 있어야겠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을 하고 의식에 집중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글쓰기에서 디지털 시대의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우리 과목이 고전 읽기와 글쓰기잖아요. 고전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고전 읽으려니까 좀 어렵고 아마 한자도 많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고전을 읽고 외우고 문장이 또 마음속에 지나가면 그것을 몸에 배이게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 이것이 글쓰기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내면에서 숙성시키고 가다듬고 퇴고하고 또 퇴고하고 삭히고 발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속에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이 오면 그럴 때쯤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문장이 마음과 손끝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 강의 맨 마지막에서 제가 리스본행 야간열차 시를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책을 주문했는데 이 책이 조금 아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눈을 감고 딱 펼쳤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짚었죠. 그랬더니 이 문장이 있더군요. 어머니가 청소해서 번 돈이 얼마인지 적어두던 그 노트는 고문을 가하는 도깨비 불처럼 늘 새롭게 떠올랐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늦은 나이 31살에 대학을 갔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니 되게 반대하셨어요. 친구들은 모두 다 시집가고 아기 낳고 사는데 이 늦은 나이에 뭔 말라빠진 대학이냐 하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갔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 몸무게가 무려 30kg나 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영전에 가면 저는 어머니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서 몸무게가 자꾸만 늘어요. 절대 말라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마도 살아계신다면 무슨 띠사이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띠사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이 통영이시거든요. 아마 거기 어디 방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저는 늘 생각하고 우리 형제들만 아는 그런 특이한 용어입니다. 시와 고전을 읽고 외우면서 글쓰기의 근육을 쑥쑥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글을 쓸 때 내공 있는 문장을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